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에서, 용신론? 용신을 짝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배합하라. 기후와. 그러니까, 결국은, 자평진전을 쓰신 심여첨 선생님도요, 조후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조후를 보는데 언제 보냐? 겨울금과 여름나무 그것만 보지 뭐 봄이나 가을에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정의적 결론이 아니라. 자, 그리고 오늘이 아마 이 조우론이 세 번째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로 해서 끝낼 것 같은데, 자, 정의예요. 심여첨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논명, 명을 논할 땐 오직 어디서 원령용신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나 역시 모름지기 짝을 이뤄야 된다. 기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조하라. 비교, 만약 비유하자면 영웅호골도 생득시기, 그 때를 만나야만이 자연히 사반공배, 일은 반만 해도 공은 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죠. 사반공배한다. 그래서 조시, 때를 만나는 게 불순, 순하지가 않으면 수유기재, 비록 아주 기막힌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성공은 어떻게 해요? 불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불이, 쉬운 일자입니다. 쉽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첫 번째 했고요. 3번과 4번이 두 번째 했고요. 오늘이 세 번째 5번, 6번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상관에서 용재,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기가 되죠? 그러나 조건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거 상관용재를 쓸 때는 일주가 유군해서요. 상관 기운이 배설하는 것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상관이 또 재성을 쓸 때 기운 빼는 것도 또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가 일단 강하다라는 걸 전제 조건하에, 유군하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지하목이면 상관이죠. 이런 땐 재성 쓰면 안 된다. 귀의 불심수, 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이 빼어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조토는요, 불심영수, 마른 토는 그렇게 힘이 영특한 기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목일주가 있어요. 4, 5, 미월에 태어났어요. 자, 이게 목일주가 이렇게 있으면 4, 5, 미월에 태어났다. 이 재성을 쓰겠다면 이 토기운인데요. 여름에 토는 조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빼어난 기운도 못 쓰고, 그럼으로써 이건 인수가 최고다. 인수가 최고로서 수가 용신이 돼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조호를 보는 거예요. 하목, 동금은 항상 조호를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설왕후가 평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상문, 위, 목화, 상관격의 문장에 이어서 말하기를 하목용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재성을 쓰겠다는 거죠. 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갑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군은 해요. 유군해요. 그러나 이거 전반적으로 무게를 달아보면 화가체예요. 화가체이기 때문에 목이 약하죠. 배설하는 게. 그런데도 토를 쓰게 되면 이건 별로 좋진 않다. 이 보세요. 화가 왕하니 목분, 나무가 탈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주가 인성이 없어요. 여기서요. 부득이하게 취토, 토를 취해서 설화지기를 하는데, 인운이 오면 어떨까? 인성운이 오면, 수운이 오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피토회국, 토에 의해서 회국을 당한다. 이 비토 있고 무술이 있어서요. 그래서 비특불기, 비불해서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이게 귀하지 않다는 거죠. 귀하지 않을 뿐이다. 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귀하다. 그리고 뭐예요? 부 역시 난기, 기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조 10번을 봅시다. 뭐 보라 많아요. 4월에 태어났어요. 자, 양년생이에요. 그러면
오미가 지나가면요, 이 사주는요, 뭐로 지나온다? 금수로 다 대운이 흐를 것이다. 그러면 이 없는 금수운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사주에서 난리가 난다. 싸움, 쟁투바람이 부는 거죠. 금이 들어오면 화가 강하니까 덜썩 먹을 거고요. 수가 들어오면 화를 사주체를 끌라고 해서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 좋은 구분을 한번 프로그램에서 볼게요. 얼마나 나쁜지를요. 오늘 부살의 명조가 아마 3개가 될 거예요. 보세요. 지금 무호대운이 제일 좋아요. 6살. 아직 뭐 집에서 있을 때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죠. 이때 개고생을 할 거죠. 고생합니다. 이때는 결국 지금 이런 사주 지금 있어봤자 어디에 있을까요? 솔려갑 아니면 공시원에 있겠죠. 자, 10번을 봅시다. 이건 뭐 제가 그래서 오행체행으로 화체 수금영주에서 부재불용해서 목화토 중에서요 화를 쓰니까 오미대원 지나면 금수 성방향으로 흘러서 서로가 주장하였듯이 비토불기할 뿐만 아니라 영란기 기약할 수도 없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6번이에요. 6번인데 이건 제가 또 일부러 또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그리고 번역도 해놨겠죠. 왜? 심여점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번역을 해놨죠. 그럼 그 대신 설화과 헌관 전 번역 안 합니다. 쭉 읽어만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춘목봉화했어요. 이건 목화통명이에요. 간목이요. 묘월에 태어났어요. 정화가 있던 벼가가 투출하면요. 양인격인데도요. 이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식상으로요. 그럼 본래 양인격은 본래 뭐가 좋다? 먼저 찾는 것. 심여점 선생은요. 뭘 먼저 찾아라? 7살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춘목봉화는 그렇지 않다. 목화통명으로서 우선을 삼는다. 그런데 하목, 여름목은 그렇게 논하지 말라. 금세 보셨잖아요. 여름목은 그렇게 논하지 말라. 인수를 찾아야 된다. 재성도 쓸 필요가 없다. 자, 축음 우수예요. 가을금이 물을 만났어요. 금수상함이에요. 이것도 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동금은 부작사로. 동금을 이걸 쓰지 말고 뭘 써라? 견화, 불을 써라. 경관이에요. 기가 쇠양하는 게 있어도 취함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겨울금도요, 금이 쇠한데도 불을 쓴다니까요. 춘목봉화는 목화통명이요. 분리견관, 관을 보면 안 된다. 그 이유, 관 이거 들어오면 불에 타죠. 뭐. 아까 보셨잖아요. 관이 들어오면 타죠. 추금우수, 금수상합이지만 경관에는 관을 볼 때는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가요 경생신월이라고 해서 지지르다만 있으면 돼요. 지지로 자나 진이 있으면 수국을 이루니까 회수국을 이루니까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했다 해도 관성을 쓰는데 단지 임계수가 불투 절대 천간으로 투출하지 말라. 용신을 쓰고 있는데 화를 쓰는데 수가 올라오면 하잖아요. 곧 투출하지만 않으면 곧 비격이 된다. 더불어 식상상관이 관을 보는 것과 같은 이론이다. 역시 조로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여기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전부 번역해 놨어요. 이거예요. 가을의 금이요. 자신 수국을 이뤄서 정화 하나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정신은 없을 거니까요.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으면 이걸 쓰는데 여기 임계수가 투출하면 절대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가 이제 서로가 또 끼어들어요. 춘목봉화를 하면 목화통명이요. 하목봉화를 하면 화왕목번할 것이다. 맞습니다. 추금우수하면 수금 상함하는데 동금우수하면 뭐예요? 수탕금침. 수가 금을 침범할 것이다. 차는 곧 기후가 쇠왕을 찾는 것이니 불능일계 한 가지 예로서만 논하지 말라. 하목동금 진상관이에요. 하목이나 동금은요. 그러나 가상관의 아름다움만 못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고 하니 이런 게 이제 아마 가상관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특수격이에요. 그 이유가 금이 좀 너무 강해. 일주를 포함한 게 갑신, 경 이렇게 해서 강하니까 우선 공격하는 일주가 공격하는 걸 빨리 막아야 되겠다 해서 화를 먼저 쓰는 사주예요. 이건 저 프로그램에서 특수격으로 나와요. 식상제살격으로. 그러나 체는 화예요. 화래도 화체 화목용절 써요. 왜? 이 금, 칠살이 너무 강해서요. 그렇게 쓴다는 거죠. 목이 어리고 금은 단단하다. 맞습니다. 네, 단단해요. 그래서 경금 통구는 신했고요. 그래서 필수, 취화, 화를 취한다. 그래서 제경위용, 경금을 제해서 용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는 구모하죠? 아이가 엄마를 살리는 거예요. 목생화에서요. 만약 경금이 가볍고요. 무근이면 치지부령, 이 용신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러든 저러든 이거 보세요. 이거 뭐를 쓸까요? 목체예요. 이 금토 용조에서 금은 못 씁니다. 이게 바로 재성을 쓰는 사주예요. 화는 여기 있고 지지는 여기 있고. 이거는 반과 취 귀격이다라고 했지만 이걸 취한다고 했는데 경금 못 취합니다. 경금 절대 못 취해요. 경생신원에서는 합수. 이걸 뭘 설명하는 거냐면 심여첨 선생이 앞에서 설명한 걸 또 하는 거예요. 희경관상, 관성을 생하는 걸 좋지만 겨울 같이 뭐와 같이 동금 진상관과는 같다. 그러나 임계수가 투출하면 상해 관성을 상할 것이니 안 좋다. 그래서 불론 추동, 가을이나 겨울이나 논하지 말고 모두 꺼리는 것이다. 그래서 설하고가 반과 취리야라고 한 건 인정할 수 없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 사주는요 목체예요. 목체고요. 5.7이에요. 화가 4점, 목화가 강해요. 그런데 금이 1.0이라 이게 용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금목체, 금토용조이나 금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못 쓰고요. 차오행인 토오행과 화를 쓰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요. 자, 10번을 배드리면 이 사주는요 특수격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봅시다. 화가 챈데도 특수격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렇게 칠살이 바로 밑에 양옆에서 공격을 하면 안음구무하죠. 아이가 먼저 나서서 애비를 막아야 돼요. 아주 불안당 같은 애비를 막아야 돼요. 사주 썩 좋지 않습니다. 사오 대운만 좋고요. 정매 대운만 좋지 이 무진 대운도 안 좋습니다. 썩 사주는 좋은 사주는 안 됩니다. 화를 씁니다. 식상제살격입니다. 화체 화목용조죠. 특수격으로 나와요. 올해 나이가 20살.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들어와서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무진대운서부터 고생을 합니다. 이 사주는요. 자, 11번 봅시다. 이거 절대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은 불용해요. 쓸 수 없습니다. 네. 이건 뭐죠? 종완격이 되나요? 목체 토화용조에서 화를 쓴다고 했네요. 화를 용신으로 쓰니까요. 목이 희신이 되겠죠. 이 정도는 한 30년은 좋습니다. 이 사주. 지금 진토대운은 그래도 빨갛지만 그래도 뭐 오화를 불기운을 좀 빨아내네요. 이 진토는 안 좋습니다. 또 이 정도 사주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경신신유대운 되면 이 사주는 뜨거 할 겁니다. 60 환갑 때 되면 좀 말아먹어야죠. 건강이 안 좋다든지요. 그러겠네요. 건강을 우선 줘야죠. 이때 참 잘 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제 26이니까요. 30살서부터 아주 한창 잘 나갈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우로만 해서 3번째예요. 그리고 다음 강의가 이제 7번째서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끝낼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이 조후는 그러니까 4차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심해첨 선생의 본론보다는 표주자인 설화고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일일이 끊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화고가 많은 도움을 줬네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